야덴이 이 에드 야덴이라는 경제학자를 말하거든요. 야덴이 리서치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경제 분석에 있어서는요, 미국에서도 베테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유명한 경제 분석가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에드 야데니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것들이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예, 부서질 것이다, 붕괴한다, 뭐 폭락한다 이런 뜻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거고요. 이 야데니 대표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몇 달간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졌다. 안 그래도 지금 공실률이 가득한데 과연 다시 기업들이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조달했던 비용을 만기 연장하든가 다시 빌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그만큼 신용위축이 심하고 신용위축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기업들은 돈을 만기 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 폭락할 거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야데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야데니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미국의 부동산 공실률은요, 일평균 기준으로 19%예요. 지난 1991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 때, 뭐 SNL 사태라고 합니다. 그때 19.3%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비슷해졌고요. 2분기는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떨어질 기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공실률이 많으니까 상업용 부동산들은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공실률이 많은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요, 이게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사무실 공실률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다른 편에서는요,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꾸 망하니까, 그것도 역대급으로 망하니까 사무실을 쓸 일이 없다. 그래서 공실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사무실에 대한 공실률은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사무실을 계속 임대를 줘야지 수익이 들어오고 그 수익을 가지고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야데니 대표가 이야기하는 충격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이러니까 주택시장에 대한 지수도 지금 50이 기준선인데요. 10월달 현재 40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020년 11월에 90까지 올라갔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4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2020년 코로나19 때 30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5월 달엔 37이에요. 그리고 2022년 12월 달에 31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지금 40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도 야데니 대표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긍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힘들고 주택시장도 힘들고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 여기에 있다고 야데니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기준금리가 뭐 갑작스럽게 올라갔잖아요. 2022년 3월만 하더라도 3월 이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2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요 5.5%가 됐어요. 지금 뭐 사이를 보면 1년하고 한 6개월 만에 5.5%가 됐으니까
예, 이게 5.25%가 올랐잖아요. 버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라는 게 크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모기지금리 한번 보세요. 10월 18일 현재입니다. 7.7%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안 내려가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 예. 그러면 모기지금리만 이렇게 올라갔겠냐고요. 주택담보대출금리만 이렇게 올라갔겠냐고요. 상업용 부동산 금리는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덜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대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요. 지금 예.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게다가 1990년대 그때하고 지금이 비슷하다. 당시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지고 경기 침체도 왔다. 그때는 아주 온건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오는 그 상황은 1990년대하고 다른 더 큰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야대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 시장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미국의 경제 환경이나 우리의 경제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경제 환경이 더 나쁘죠. 물론 사람들마다 투자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장에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떤 폭락에 대한 어떤 경고가 저는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제가 실제로 임장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보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요. 결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없습니다. 혹시라도 말입니다. 제가 실수할까 봐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지표나 또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업용 부동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예, 식당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자고. 저는 식당을 해봤으니 식당이 좀 편합니다. 예, 당장 말입니다. 인건비에 재료비에 공과금에 이자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면 돈 빌린 사람들은 가게를 사기 위해서 돈 빌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진짜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포를 사고 꼬마 빌딩을 사고 하는 것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게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